혹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마치 몸만 열심히 움직였을 뿐 막상 공부든 운동이든 뭔가 해도 제자리인 느낌 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세계적인 운동선수 김연아 그리고 수영선수 펠프스에게 운동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완벽한 성취를 이룬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냥 재능이 타고나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뇌과학 박사과정 중에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최신 뇌과학 이론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서야 왜 어떤 사람들은 노력해도 제자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는데도 실력이 늘어나는지 알게 된 것이죠. 아마 각 분야의 최상위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아마 감으로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고요? 바로 영국 UCL의 신경과학자 칼 프린스턴이 2009년에 제안해서 전 세계 계산 뇌과학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론, 액티브 인퍼런스, 능동 추론 이론입니다. 조금 생소해 보이지만 사실 이 개념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능동 추론이라는 원리는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뇌와 인간의 뇌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AI 모델들은 어떻죠?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에 대한 입력값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계적으로 계산해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AI처럼 세상을 수동적으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예측하고 그 예측이 틀릴 때마다 스스로 행동을 바꿔서 세상을 우리의 예측에 맞게 맞춰 나갑니다. 바로 이 능동적인 과정인 예측하고 시도하고 피드백으로 수정하는 루프, 이게 우리 뇌의 학습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단순히 입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예측에 부합하는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뇌의 자발적인 방향은 정답을 배우는 방향이 아니라 오답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연습을 해도 예측, 시도, 수정의 루프를 많이 돌린 사람이 압도적으로 실력이 빠르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능동추론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뇌는 세상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빗나갈 때마다 스스로 수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건 사실상 세상에 대한 예측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단어를 외웠는데 막상 리딩이나 리스닝에서 그 단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하고 순간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그건 우리가 단어를 봤다는 경험만 쌓았지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떤 문맥에서 예상되고 쓰이는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뇌는 단순히 봤던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진짜로 배우는 건 예측이 맞았는지 빗나갔는지의 차이예요. 그래서 영어 듣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정 듣기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겠지 하고 스스로 예측해보며 듣는 순간 우리 뇌는 실제 소리와 자신의 예측을 비교하면서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즉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이 예측을 시도한 사람이 결국 더 빠르게 는다는 거예요. 틀리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 순간 뇌는 내 예측이 틀렸구나 하고 가장 강력한 학습 신호를 받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각종 취미든 사실은 전부 이 예측의 루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지.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부터 해야지. 문제는 그 상태에선 예측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이 시도 없이 피드백을 받을 수 없고 또 피드백이 없으면 수정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완벽히 준비된 사람보다 빨리 예측을 시도하는 사람이 실력이 더 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가수분들 중에 공연하다가 인이어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하나요? 이어폰을 빼고 부르는데 거의 음이탈이 안 나잖아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저 같은 보통 사람이면 그 순간 바로 삑사리가 날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피드백으로 듣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가수분들은 이미 뇌 안에 이 힘으로 이 타이밍에 소리를 내면 이 음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 모델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사라져도
예측만으로 정확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재능이 아니라 예측 모델을 무한히 훈련한 그런 결과입니다. 반대로 이건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제 주변에 갑작스럽게 청각 장애가 생기신 친척 한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귀만 안 들리는 정도였어요. 말할 때도 발음이 또렷하고 목소리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측과 실제의 차이, 즉 예측 오류를 감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뇌가 그 차이를 수정할 수 없으니 조금씩 예측 모델이 흐트러지고 결국에는 발성 자체를 잃게 된 겁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데요. 우리 뇌의 관점에서 볼 때 완벽히 잘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예측하고 시도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그 루프를 얼마나 많이 돌리느냐가 곧 성장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루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감이 온다는 그런 느낌이 찾아올 거예요. 그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뇌가 예측 모델을 완성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예측과 시도를 많이 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쉬운 난이도로 반복 숙달하라는 말인 것인가? 그래도 결국 실력을 높이려면 조금 어려운 걸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사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뇌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학습을 멈춘다는 거예요. 즉 너무 쉬운 걸 하면 금방 지루해지고 너무 어려운 걸 하면 불안과 긴장으로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뭔가 지루하거나 혹은 불안해서 뭔가를 잘 못하겠다면 이건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고요. 뇌 보상 시스템이 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뇌의 예측이 너무 잘 맞으면 이 흥미 없음 신호를 보내고 예측이 전혀 맞지 않으면 불안과 회피 신호를 보냅니다. 즉 너무 쉬워도 너무 어려워도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85% 룰이라고 해서 훈련의 오류율이 15.87%일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결과가 2019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저널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저널까지는 아니지만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예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손가락 인터페이스에서 운동학습을 하는 과제에서 37.7%의 오류율, 즉 약 70% 정도의 성공률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10번 중 7번 내지 8번 성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우리 뇌가 가장 빠르게 배우는 구간이라는 결론입니다. 왜냐면 이때 우리 뇌는 적절한 예측 오류를 유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측이 너무 잘 맞으면 이건 이미 아는 정보야 하고 업데이트를 멈추고 너무 틀리면 이건 도저히 예측 불가능해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멈추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 구간인 살짝 어렵지만 여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바로 몰입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 어릴 때 자전거 타기로 비유해보면 보조바퀴가 지면에 완전히 닿아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지만 균형 잡는 법을 못 배운다는 거죠. 반대로 보조바퀴를 완전히 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넘어지고 무섭기 때문에 자전거에 손이 안 가게 되죠. 넘어지진 않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그 구간, 바로 그때 뇌는 가장 빠르게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넘어질 듯 안 넘어질 듯한 그 경계의 순간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연습하는 게 너무 쉽진 않은가 혹은 너무 어렵진 않은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오늘 내 학습의 성취도가 혹은 계획의 성공률이 70에서 80%라면 바로 최적의 구간에서 배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원리입니다. AI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도 엉터리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학습을 아무리 잘 시켜도 멍청해집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측하고 반복해도 무의미한 데이터로 학습하면 결국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짜 정수를 다함은 엑기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죠? 학습 속도는 아마 상상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실제로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에서는 이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석박사들에게 수학 문제나 코딩, 언어, 법률 데이터를 직접 라벨링하는 일을 시급 약 6만 원에 맡긴다고 해요. 그만큼 이 좋은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수준 또한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뇌에게도 그 좋은 데이터를 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바로
오답 노트인데요. 우리가 오답 노트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틀린 문제를 모아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했던 답과 실제 결과의 차이, 즉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학습 신호를 정리해 두는 거예요. 뇌는 그 차이를 볼 때,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틀렸구나 하고 예측 모델을 정확히 교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실제 지각적 학습 연구에서는 좋은 시각 자극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맞추는 훈련만으로 시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의 렌즈, 즉 수정체 조절 능력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정확한 이 자극을 반복해서 입력받으면서 시각 피질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이 좋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제대로 학습하고 싶다면 좋은 자료, 좋은 선생님의 기준을 찾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이제 여러분은 우리 뇌의 자발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원리, 능동추론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예측 모델을 훈련하라. 두 번째, 적절한 난이도에서 배워라. 세 번째, 좋은 데이터로 학습하라.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요즘 AI 분야에서도 이 능동추론의 원리를 모델링 기법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구현되면 아마 AI도 단순히 입력과 출력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예측하고 수정하는 그런 존재, 즉 능동적인 지능을 가진 에이전트로서 진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원리는 인간의 학습뿐만 아니라 지능 그 자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뇌과학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이 작아서 그런지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안 해두시면 아마 다음에 제 채널을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뇌가 더 똑똑하게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